그 토요일 오후.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80이 넘으신 시아버지와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남편과 20대의 두 아들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그리고 보시는 중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도 참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 형우 씨는 평일에는 건축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근린공원에서 축구 모임에 참석하여 운동을 즐겨서 해요. 그날도 남편 형우 씨는 언제나처럼 오전에 동네 축구 모임에 나갔고 큰아들 상현이는 친구들과 만나러, 둘째 상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뒤였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84살의 연세에도 아직 정정하신 편이지만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가끔 허전해하시곤 해요.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신 지도 벌써 20해가 넘었거든요. 아버지,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뭐든 좋다. 애미야, 넌 참 고생이 많구나.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한 지 26해, 정말 평범한 주말 오후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형우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뭐라고요?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대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서 달려오셨죠. 무슨 일이야, 애미야? 아버지, 애비가, 형우 씨가 쓰러졌대요. 제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나도 같이.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세요. 아이들이 돌아오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침에 축구화 끈을 매며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게 라고 했던 그 미소가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가끔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때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때문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일하느라고 바쁜데 뭘 그런 걸로 라며 미루기만 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온통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했어요. 축구 모임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영우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어요. 급성 심근경색, 관상동맥 우회술, 머릿속이 하얘지고 복잡했죠. 위험한 수술인가요? 심장 수술이다 보니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렸어요. 26해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혼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었나요? 잠깐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시아버지께는? 하지만 수술을 빨리 해야 하니
시간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사인. 제가 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들과 상의를. 시간이 급합니다. 환자분의 배우자시니까 충분히 권한이 있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최은영.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요? 이 한 번의 사인으로 남편의 생사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펜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술 대기실 앞 긴 복도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차가운 의자에 앉았을 때 비로소 현실이 실감났어요. 지금 저 수술실 안에서 형우 씨가 벽시계가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6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6시간, 360분, 21,600초. 숫자로 세어보니 더 길게 느껴졌어요. 조금 후에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상현이는 목소리가 떨리며 당장 오겠다고 했고, 상우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오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많이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계속 연락드릴게요. 우리 형우가 많이 아픈가?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 대기실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형우 씨와의 지난 날들이 생각나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26살에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을 들어설 때의 떨림, 신혼집에서의 아기자기했던 생활, 첫째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 두려움,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 언제부터였을까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형우 씨는 건축사무소 일에만 매달렸고 저는 어린이집과 집안일, 시아버지 돌봄에만 신경 쓰다 보니 서로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의 쳇바퀴 속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간호사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혹시 형우 씨에 대한 소식이 있나 싶어 눈으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오후 5시쯤 되니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상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상우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아직 수술 중이야.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요? 집에 계셔.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옆에 앉으니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렸죠. 세 사람 모두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말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6시, 7시, 8시. 수술실 위쪽 빨간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꺼져야 수술이 끝나는 거라고 간호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9시가 넘어가자 불안함이 더 커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처음에는 6시간이라고 했는데 엄마, 괜찮을 거예요. 상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아이 손도 차가웠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다만 수술 중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시적인 기억 장애와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내일 오전에 의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기억 장애?
시야 장애?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지나갔어요. 다음 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형우 씨를 본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눈빛이 흐릿했고 저를 보는 시선이 초점이 없었어요. 여보, 저예요. 은영이에요. 은영이? 여기가 어디지? 형우 씨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왼쪽 눈을 자꾸 깜빡이더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더라고요. 병원이에요. 당신이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축구? 수술? 언제? 어제. 기억 안 나요? 형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자꾸 왼쪽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해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쓰러지기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동안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고 왼쪽 시야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금요일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날 회사에 갔는지 집에 일찍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형우 씨가 답답해했어요. 나머지 기억은 다 멀쩡한데 유독 그 하루만 깜깜했죠. 괜찮아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금요일에 당신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셨고 제가 금요일 하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알게 되는 거였지만요. 왼쪽이 잘 안 보여. 흐릿해. 시야 장애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2달 정도면 시력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기억은 그 하루만 영영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2주일 후 형우 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형우 씨가 퇴원한 후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먼저 형우의 약을 챙기고 혈압을 재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형우는 왼쪽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혼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했어요. 은영아, 내가 부딪힐까 봐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왼쪽에서 도와드릴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세수할 때도 거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죠. 시아버지 돌봄도 더 어려워졌어요. 형우가 아프신 후로 시아버지가 더 불안해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애미야, 우리 형우 애비는 괜찮은 거야? 네, 아버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비틀거려? 아직 시야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형우의 상태를 걱정하시느라 밤에도 자주 깨시곤 했죠. 어린이집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형우가 넘어지지는 않았을까? 시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선생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죄송해요. 점심시간에 급히 집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약은 드셨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아버지가 아까부터 당신을 찾으신다. 제가 퇴근하면 바로 들어갈게요.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 오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보채고 학부모님들과 상담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집 걱정뿐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요. 아, 네. 그럼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상담해 드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어린이집 교사의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형우 씨의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저녁 준비를 하고 시아버지 저녁 약을 챙겨드리고 여보 오늘 재활 운동 해야지요. 피곤한데 조금만 해요. 시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활 운동도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어요. 눈 운동, 목 돌리기, 간단한 스트레칭 하나하나 함께 했죠.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형우 씨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제가 함께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했고 시아버지가 밤중에 헷갈리셔서 나가려고 하시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깨지는 소리에 형우 씨와 시아버지가 놀라서 나오셨죠. 은영아, 괜찮아? 네,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변기 위에 앉아서 집안 식구들이 듣지 못하도록 소리 내지 않고 펑펑 울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형우 씨는 아픈 것도 억울할 텐데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우 씨가 처음으로 혼자 계단을 내려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퇴원한 지 한 달 반쯤 됐을 때였어요. 은영아, 내가 혼자 내려왔어. 그 목소리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큰 변화도 아니고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정말요? 조심히 하셨어요? 응,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왔어. 이제 좀 시야가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시야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왼쪽이 완전히 까맣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흐릿하게라도 보인다고 했어요. 뭔가 그림자 같은 게 보여.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재활 운동도 점점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기본적인 운동을 하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형우가 처음으로 혼자 샤워를 한 날이었어요. 퇴원 후 2달 만이었어요. 은영아, 나 혼자 씻었어. 정말요? 괜찮으셨어요? 응, 조심히 했어.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네. 그때부터 형우 씨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옷 입기, 세수하기, 간단한 집안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형우 씨가 제 고생을 알아봐 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이 퇴원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형우 씨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두 분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까요? 그래, 우리 형우 많이 좋아졌구나. 두 분이 함께 동네를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형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제가 중간에 집으로 전화를 거는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선생님, 요즘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얼굴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석 달째 되던 날, 형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은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인데.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무언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내 달째에는 형우가 간단한 요리를 시도해 봤어요. 은영아, 내가 라면 끓여볼게. 괜찮으실까요? 위험하지 않아요? 조심히 할게. 이제 좀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서툴렀지만 혼자서 라면을 끓여 오셨을 때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여보, 맛있어요. 실제로는 조금 짰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5달째가 되자 형우의 시야가 70% 정도는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운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볼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형우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6달째가 되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형우가 드디어 직장에 복귀하자고 제안했어요. 은영아, 나 다시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 괜찮을까요? 아직은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반나절만이라도 해보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다행히도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셔서 오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힘들면 바로 들어와요. 알겠어. 고마워, 은영아. 오후에 형우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동료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제야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때부터 형우 씨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7달째에는 형우 씨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은영아, 내가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올게. 혼자요? 괜찮으실까요? 이제 대충 보이니까 괜찮아. 뭐 사야 하는지 목록이나 써줘. 처음에는 작은 실수도 있었어요. 우유 대신 요구르트를 사온다든지 양파를 빼먹는다든지.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다 놓은 느낌으로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제 마음도 조금씩 편해져 가더라고요. 오늘은 실수 없이 다 샀어. 형우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시아버지 돌봄도 그전에는 제가 혼자 다 했었는데 조금씩 형우 씨가 분담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 누가 데려다 줄 거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녔는데 이제는 형우 씨가 함께 해주니까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8달째에는 제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영아, 오늘 오후에 친구들 만나고 와. 내가 아버지 돌봐드릴게.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지. 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좀 쉬어야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은영아,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좀 나아졌어. 형우 씨가 많이 회복되어서 도와주고 있어. 다행이다. 그래도 너 혼자 다 감당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9달째에는 형우의 운전 연습을 시작했어요. 조심히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알겠어. 천천히 할게. 빈 주차장에서 처음 연습할 때는 저도 옆에서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형우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좀 자신 있어. 그래도 아직은 혼자 멀리 가지는 마세요. 당연히 조심할게. 10달째가 되자 형우 씨의 시야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90% 회복됐다고 하셨어. 정말 다행이에요. 은영아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돌봐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11개월째에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생각해보니 아프기 전에는 각자 생활에 바빠서 가족 여행을 간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할아버지도 함께 가요. 내가 가면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가족이 다 함께 가야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1박 2일로 가까운 온천에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엄마,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 응, 이제 거의 예전처럼 되신 것 같아. 아이들도 안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온천 숙소에서 형우 씨가 말했어요. 은영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에필로그 그 후 1년. 그 토요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형우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반나절만 근무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그 금요일 하루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하루가 있어도 괜찮아. 앞으로 만들어갈 날들이 더 많으니까. 시야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피곤할 때 왼쪽이 흐릿해지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시아버지는 형우와 매일 산책하시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20해 넘게 모셨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첫째 상현이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둘째 상우는 정규직에 합격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토요일 오후 울렸던 전화 한 통이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많아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 건강하다는 것,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오늘도 형우는 은영아, 고마워라고 말해요. 저도 답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함께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